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8년 9월 8일 토요경마 입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주간경마로 다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참 이벤트가 많아요. 토요경마에서 교류 기념 특별 경주가 여러 개 레이스가 펼쳐지고, 또 일요경마에서는 최고의 상금이 걸려있는 이 코리아컵, 또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 경주가 열리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붕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교류 경주가 또 대상 경주가 열리는 이런 주간에는 항상 배당이 터집니다. 엮여서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오늘 토요경마에서도 강민이 계속 좀 관심권으로 살펴보는 복병마 위주로 배팅을 들어갈 생각입니다. 자,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6경주, 7경주, 9경주, 12경주입니다. 6, 7, 9, 12 6, 7, 9, 12 배당이 낮을 수 있는 이 4개 경주를 승부처로 집중적으로 공략해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11경주는 이건 뭐 현장감을 살리면서 갈 텐데요. 11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 역시 썰렁하게 저배당 끝난 레이스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11경주 현장 추천 경주 준비해 주시고, 승부처는 6경주, 7경주, 9경주, 12경주가 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모 입군 1000m 별정 A형 경주입니다. 편성 자체가 너무나 약해요. 어느 놈 하나 믿을 놈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2번마 팝켓이 다시 한번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어요. 이 팝켓이라는 마필은 데뷔 초부터 기본 자질을 후하게 평가하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일단 담화가 작다 보니까, 마체가 작다 보니까 몸싸움의 약한 모습을 여러 번 보여준 적이 있는 녀석이에요. 근데 직전 경주 뛰는 내용을 보면 또 어느 정도 걸음은 늘어났어요. 센 말은 아니지만은 약한 편성에서는 또 한 번 가능한 전력이다. 그래서 2번마 팝켓 직전 경주 강민이 처음으로 실전 막건 공략하면서 6.1배 적중했는데, 2번마 팝켓은 여기서는 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충마로 놓고 가야 되느냐, 그거는 좀 더 현장까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민이 계속 실전 변화를 째려보는 관심마가 몇 마리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가 바로 4번마 골드 스탁이라는 마필입니다. 직전에는 11번 게이트에서 그냥 꺾었어요. 왜냐하면 앞선이 빨랐기 때문에 쫓아가기 어렵다고 보고 완전히 꺾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7월 7일 경주를 보면 3착 싸움에서 가능성을 보였거든요. 이 마필도 역시 마체가 작습니다. 미처 400kg가 나가지 않는 큰 개새끼만한 체구를 지니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몸싸움이 약하고 지금까지 보여준 액면은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이 정도 편성에서 배당으로서는 4번마 골드스타까지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편성이 너무나 약해요. 약한 편성에서 2번마 팝켓은 여기서는 뭐 앞장 승부까지도 가능한 조건이다. 그래서 2번마 팝켓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뭐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모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선두권이 빡빡하게 진행될 수 있는 편성입니다. 2번마 라운시티어스, 4번마 상하이 조던, 8번마 미스 평천,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 텐데, 문제가 되는 마필은 이 4번마 상하이 조던이에요. 직전 경주 인기 1위로 팔렸을 때에 강민이 정말 좀 불안한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데뷔전에서 보였던 걸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두른 이런 마필들은 모래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전에 과도하게 인기가 집중되는 것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렇게 깨졌죠. 이 발주기 안에서 좀 요동을 쳤는데 스타트가 좋지가 못했고, 또 앞에 가는 마필들에게 모래를 맞으니까 그냥 처지면서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됐던 마필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래를 맞지 않는 선두권 전개를 풀어가야 더 뛰는 말이라는 거죠. 과연 여기서 편안하게 선행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그걸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안쪽에는 2번마 라운시티어스라는 마필이 굉장히 이탈 속도가 빠른 마필입니다. 직전에는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가긴 했는데 여력감은 없었어요. 근데 뭐 끝까지 버티는 끈기를 보였기 때문에 2번마 라운시티어스가 되든 안 되든 다시 한번 강선행 작전을 나설 수 있는 상황이고,
8번마 미스 평촌이라는 마필이 이게 데뷔 초에는 좀 앞선에 붙었다가 푸다닥 거리다가 깨졌던 경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경기를 보면, 특히 직전 경기를 보면 차분하게 붙들고 쫓아가면서도 끈기를 보이는 거예요. 거리 적성도 넉넉하게 보기 어려운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확실히 걸음이 변화된 모습을 보였죠. 오늘은 최단거리 1000m에서 선두권이 빡빡한 상황에서 막판 뚝심을 살려낸 마필입니다. 그래서 8번 미스평촌까지 관심권으로 가져가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5번마 굴참나무숲 같은 마필도 1월 20일 데뷔전에서 7배짜리를 적중했던 마필인데, 근데 4월 28일 다리질병으로 취소가 되고 8월 31일 재검 때 내용을 보니까 예전만한 빠릿한 모습은 없어요. 사이즈가 안 되는 말은 아니지만 일단은 마필 컨디션부터 살아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놈들은 저희 현장까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마 라운시티어스와 4번마 상하이 조던이 앞선을 전개할 마필이고, 8번마 미스평촌, 8번마 미스평촌의 전개가 여기서는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관심 많은 8번마 미스평촌을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A형 경주 2세 신마 경주입니다. 주행심사 때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 3번마 트라이 썬더, 그리고 7번마 바람을 그리다, 또 4번마 적토비마도 직전에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놈들이 인기마로 팔려요. 3번, 4번, 7번 이 세 마리가 대끼리 주는 대끼리 팔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일단 3번 트라이 썬더라는 마필은 이 모래 검증이 되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능력 미달을 여러 번 당했던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나서고 그냥 여력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데뷔전에서 선행을 편하게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생각해 봤을 때 장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3번마 트라이 썬더가 배당발에 머리로 팔리지만, 뭐 물론 꺾지는 않습니다만 강축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7번마 바람을 그리다도 8월 17일 주행심사 내용을 보면 이 선두권에서 이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갔던 마필이거든요. 그러면서 좀 꾸역꾸역 뛰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주파 기록도 그렇게 좋은 편이 못 되고요. 자,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복병마 한 마리가 있는데요. 그 말이 바로 6번마 파레시아라는 마필입니다. 이 두 번의 실전을 보면 뭐 도무지 추천을 드릴 수가 없죠. 직전 경기도 그냥 뭐 개바닥을 쓸어버렸고, 6월 16일 데뷔전에서도 보면 대차로 그냥 바닥을 쓸어버렸는데, 최근 두 번에 뛰었던 상대들이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강공 의지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을 이 정도 편성에서는 승부 타이밍을 봐야 됩니다. 5월 18일 주행심사 내용을 보면 스타트 자체가 빠르진 않았습니다만은 결승선 전방에서 간간히 채찍을 대줬을 때 채찍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거든요. 걸음을 숨기려는 노력이 많았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6번은 파레시아 같은 마필이 오늘 이 정도 편성에서는 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인기 많은 3번, 4번, 7번 뭐 이런 놈들이 팔릴 테지만은 배당마로서는 6번마 파레시아까지 반드시 주목할 복병마가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7번마 독도지기가 휴양 공백이 길어졌는데 기본 사이즈로 치면은 여기서는 제일 센 말로 인정을 해야죠. 작년 11월달 루키 스테이스 그 2세마 경주에서 상금이 두둑하게 걸려있는 그 편성에서 마스크를 이겼어요. 마스크를. 뭐 가운챔프 마스크 이런 능력마와 뛰면서도 자력 입상을 성공을 했고, 12월 24일 날은 그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기념 그 특별 경주였잖아요. 굉장히 강한 편성이었고, 4월 1일 직전 경주도 대가리 서놓고 9.1배를 압축 막권을 적중을 했는데요. 자, 문제는 출전 공백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당일 현장 변수를 살펴야 되는데 5월 달에 외부 휴양을 나와서 7월 달에 다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복귀전을 준비해온 마필인데요. 7번은 독도지기는 인기 1위로 팔리지만 이거는 뭐 쉽게 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공백이 길어진 만큼 이걸 충마로 놓고 가야 되느냐, 과연 순군전에서도 무조건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느냐,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발빠른 마필들이 너무 많거든요. 뭐 3번 에클리어 뷰티라는 마필은 2억짜리 마필 아닙니까? 상당히 고가의 마필인데 단순 선행마예요. 이거는 무조건 선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쫓아가서도 가능성을 보였던 적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편성이 정말 약했던 거고, 넉넉하게 입상을 하려면 무조건 선행을 해야 됩니다. 이 편성에서는 되든 안 되든 밀고 나설 상황이고, 6번마 흥바람이라는 마필도 강민이 데뷔 초부터 기본 자질을 후하게 평가를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보여준 액면이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모래를 맞지 않는 외곽 선입전개를 쓰든가 아니면 선행을 나서야 더 띄워줄 마필인데, 오늘 이 정도 편성에서는 뭐 되든 안 되든 앞선을 노려볼 겁니다. 근데 강민이 볼 때 이 마필은 그렇게 무리하지 않더라도 자기 페이스를 조절하고 갈 수가 있거든요. 모래만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면. 그런데 임경기수가 탔을 때 보면 2월 24일 경주 보면 좀 서두르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서둘러서 깨졌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계속 서둘러요. 이상하게 서둘러요. 근데 눈의 수라면은 상황은 다르죠. 외선에서 부드럽게 선인전개를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1200 경주거리가 이 마필에겐 불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6번 흥바람이 조금 덜 팔릴지 모르겠는데 배당가치 있는 복병으로서는 6번 흥바람을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인기 마필은 7번만 독도지기. 기본 사이즈는 여기서 제일 센 놈이 맞습니다. 다만 공백이 길어졌기 때문에 현장 고민이 필요하겠고요. 배당마로서는 6번마 흥바람을 우선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 별정 A형 경주입니다. 7마리 단촐한 편성 인기마 접전입니다. 3번마 창성 럭키가 배당팔에 올 머리로 팔릴 상황인데요. 이거는 뭐 꺾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들을 너무나 약하게 만났어요. 직전 경주도 묻지마 대가리 안 빠진다 확신을 했던 마필이죠. 대가리 세워놓고 9.1배짜리를 딱 두 방으로 받치는 막건도 없이 적중을 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3번 창성 럭키는 일단 4월 27일 주행심사 때 뛰었던 그 상대들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주행심사를 뭐 상대들이 강했다고 말씀드리니까 좀 이상하게 들지 모르겠는데 그 편성 자체가 같이 뛰었던 놈들 자체가 굉장히 셌어요. 그 센 놈들 틈에서도 마지막 뚝심 보였고 가능성을 보였죠. 5월 27일 경주는 앞선 페이스가 너무나 빨랐습니다. 그 빠른 페이스를 쫓아가다가 끝걸음만 보였고, 직전 경주는 뭐 힘이 차니까 대하시발로 선행까지 뽑아 나섰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죠. 3번은 창성 럭키는 선행이 아니라도 가능하지만 여기선 선행을 나서는 그림까지 그려지기 때문에 3번은 창성 럭키는 여기선 꺾을 수가 없는 인기마입니다. 3번을 놓고 후착에서 어떤 놈으로 붙이느냐 하는 부분인데, 강민이 계속 좀 승부 타이밍을 째려보는 마필 1번마 강산의 아침이 있어요. 오늘 1번 게이트 잘 뽑았는데 다만 이 모래에 대한 적응력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모래를 맞고 계속 지금 처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조심스럽고, 4번마 스페라가요 일단 전개는 잘 빠질 수 있는 그림입니다. 3번마 창성 럭키가 선행을 하고 그 외선에서 바짝 붙일 수가 있잖아요. 4번마 스페라 1200에서 7월 7일날 자력 입상을 성공했을 때에 그때도 선행마 외곽에 붙여가면서 버텨낸 거거든요. 그런 전개가 또 가능하죠. 4번 스페라도 관심권이고, 6번마 금빛 환향이요. 이게 이제부터는 이거 봐야 됩니다. 뭐 전적만 놓고 봤을 땐 사실 못 믿죠. 17볼 떠서 빵빵이에요. 우승도 없고 입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6월 3일 경주에서 이 복귀가 잡혀 있거든요. 6월 3일 경주 지금 보통 이 4회 전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6월 3일 그러니까 5번째 전에 전적을 보면 그때 외곽에서 날라오는 끈기가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넉넉하게 3착을 했던 그 경주력이 좋았는데 1300m였어요. 그래서 이 마필의 적정거리는 1300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계속 1000m만 나오니까 그냥 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오늘은 적정거리 1300이기 때문에 배당마로서는 6번마 금빛 환향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평수 기수가 기승을 했고 보이지는 응면이 없어서 거의 안 팔릴 분위기지만은 배당만으로서는 6번만 금빛 환양을 우선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3번만 창상 럭키를 놓고 3번 놓고 배당만으로서는 6번 금빛 환양 그리고 4번 스페라 안쪽에 1번은 강산해야지만 이건 현재까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 놓고 6번 6번은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오픈 1400m 별정 비영경주입니다. HRI 트로피 특별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퇴경마 중반부 첫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쟁쟁한 능력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어요. 당일 배당판도 상당히 난잡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도 이 9번마 갤럭시 파워가 배당판의 머리로 팔릴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에 이 4연속 입상을 성공하는 경준행이 정말 좋잖아요. 꾸준하게 늘어나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혈통적 기대치도 상당하죠. 얼마 전에 일군 무대에서 그 1400에서 뺑 한 바퀴 잡아 돌았던 그 상간마마 굉장히 빠른 순발력을 지닌 마필입니다. 지구력은 넉넉하지 못하지만 일단 선행을 나서는 단거리에서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 상간마마의 목의 형제 마필이에요. 동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데뷔 초부터 계속 실전 배를 째려봤고 최근에는 쫓아가는 전개로도 뚝심을 살려내는 거예요. 직전에는 워낙 상대가 강했기 때문에 2차게 머물렀지만 경주 내용적으로 그 빠른 페이스를 내주고 쫓아가서 그 정도 뛴 것이 그게 약한 내용이 아닙니다. 1400의 강점이 있죠. 6월 2일 경주 1400에서 21.9배를 추천 경주로 압축 승부로 때려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닙니까? 그래서 9번마 갤럭시 파워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상황인데 물론 꺾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갤럭시 파워를 충마로 놓고 가야 되느냐, 그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갤럭시 파워가 능력 사이즈가 센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도 갤럭시 파워 이상으로 띄워준다, 앞으로 상위권까지 무조건 올라갈 마필이다 라고 강민이 나올 때마다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한 마리 출전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팔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번 경주가 이 별정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갤럭시 파워는 부담 중량이 크게 늘진 않았어요. 근데 나머지 마필들 보면 다들 뭐 3kg에서 4kg, 뭐 2kg 이렇게 부담 중량 늘어난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리지만은 기본 사이즈, 능력 측면에서는 절대로 밀리지 않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는데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웬만하면은 그냥 대가리로 놓고 갈 생각입니다. 물론 갤럭시 파워도 능력 마필이긴 하지만 갤럭시 파워를 누르고 쌍대가리 쳤을 때는 배당은 훨씬 두둑하게 낮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6경주는 확신을 갖고 조지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서모 오픈 1200m 별정 비영 경주입니다. MJC 트로피 특별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무조건 터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민이 주중에 이번 MJC 트로피를 미리 분석을 하면서 야, 이거는 터진다, 터지는 편성이다 이렇게 봤는데 딱 그렇게 지금 게이트 번호도 딱 그렇게 나왔네요. 최근 이 안말 대상 경주를 보면 계속 이 고배당의 흐름이잖아요. 지지난달에 열렸던 그 코리안 오쿠스 대상 경주도 복승식이 300배가 넘게 터졌습니다. 뭐 쌍승식이 800배, 뭐 3쌍승식이 뭐 엄청나게 터졌던 2만 6천 배인가 2만 5천 배인가 하여튼 엄청난 고배당이 터졌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야, 그때도 강민이 이 고배당 관리 마필 스페셜 스톤 김정준 기수가 기승한 그거를 아주 강하게 추천을 드렸는데 엮어먹지 못하면서 고배당을 놓쳤어요. 그건 좀 아쉬움이 있는데, 자, 이번 7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민의 관리 마필 한 마리가 출전하고 있어요. 가만 보면 지금 인기도에서 밀려있을 상황이라서 충분히 때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거품기 있는 인기마는 한 두세 마리 정도는 완전히 좀 걷어내고 시작할 생각입니다. 안쪽에 이번만 머니캠프가 후지 기수가 안장이 올라왔네요.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깜빡이로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상승세 좋잖아요. 직전에도 강민이 13배짜리를 추천 경주로 적중했고 6월 16일 날도 9.7배짜리를 압축으로 때려 먹었던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머니캠프를 세게 읽어줄 생각이 없어요. 최근 두 벌의 경주에서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노렸던 이유는 1000m였기 때문에 노린 겁니다. 물론 이게 1300에서 안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죠. 올 초에 1월 14일인가 그때 이 1300에서 선행하고 거의 버틸 뻔 했던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3월 4일 경주를 보면 그때 71.7마신 실격을 당했던 마필이거든요. 1300에서 그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지 못하면 기복이 너무 심한 거죠. 이런 마필들은 늘어난 경주 거리는 또 지금 편성 자체가 너무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번 스페셜 머니캠프 같은 마필은 인기마로 팔려도 요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민이 놓고 때릴 충마는 인기도에서 좀 많이 밀려서 한 7위권 뭐 8위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워낙 지금 뭐 앞선이 빡빡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있을 수밖에 없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습니다. 대가리로 놓고 때릴 찬스입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대가리 놓고 중배당은 기본이고요. 중고배당 화끈한 배당까지 챙겨 먹을 수 있는 경주입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오픈 1800m 별정 비용 경주입니다. HKJC 트로피 특별 경주입니다. 계속 실전 배나를 째려보는 강민의 관리 마필 나와주고 있습니다. 1번만 마스크인데요. 직전 경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대상 경주에서도 이거를 노림수를 뒀던 마필이에요. 근데 결선 전방에서 좀 진로가 여러 번 막히면서 뭔가 결정타가 좀 아쉬웠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5월 13일날 코리안 더비에서 대가리 세워놓고 13.6배 적중을 했고, 또 3월 4일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에서도 또 대가리로 세워놓고 그때 가운 챔프를 이기고 들어가면서 13.5배를 딱 두 방으로 압축 승부를 때려 먹었던 마필입니다. 1번마 마스크는요, 이번 경주가 점핑이에요. 지금 1군 마필들 중에서 지금 2군에서 점핑한 말이 지금 3마리가 나오죠. 3번마 초인마, 6번마 나스카 프린스, 1번 마스크, 이 3마리가 점핑 출전을 하는 상황이고, 8번마 구통사는 직전에 대가리 쳤기 때문에 지금 승군전을 치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가 별정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점핑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의 조건이 너무 좋아요. 1번마 마스크 직전 대비해서 4kg의 감량 조건이 있습니다. 아마도 배당팔에 올 대가리로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점핑 출전이라도 여기서는 꺾지 않습니다. 1번마 마스크는 앞으로 1군 무대에서도 보여줄 게 많은 기대 마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마 마스크를 강하게 읽어주시고요. 후차권에서 어떤 놈으로 붙이느냐 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사실 좀 까다롭습니다. 후차기 2번마 2K 같은 마필도 최근에 연투를 때리는 내용을 보면 이거는 뭐 승군전이지만은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죠. 상승세가 뚜렷한 마필입니다. 근데 조건 자체는 그렇게 좋아지질 못했어요. 오히려 3번마 초인마 같은 마필이 지금 점핑 출전을 하는 상황에서 4kg의 감량을 받았는데 5월 13일날 코리안 더비 그 대상 경주에서 이게 결승선 전방에서 이렇게 좀 옆에 마필이 추돌을 했죠. 한 300m 전방에서. 그러면서 좀 주춤주춤했던 그 복귀 내용이 있습니다. 5월 13일날 결승선에서 진로가 막히지 않았다면은, 추돌을 하지 않았다면은 충분히 더 뛸 수 있는 그 복귀 내용이죠. 그래서 3번 초인마가 조건 자체는 여기서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1번마 마스크와 3번마 초인마, 이 3세마 두 마리를 우선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마스크는 뭐 꺾을 수 없는 마필이고요. 후차권이 뭐 고만고만해요. 2K, 뭐 나스카 프린스, 울트라 로켓, 구통사 뭐 이런 마필들이 골고루 팔 텐데, 3번마 초인마는 조건적으로 여기서는 이거는 반드시 노려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마건은 1번 마스크에 3번 초인마, 1번 3번을 기본 마건으로 공략하는 데 있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오픈 1800m 별정 B형 경주입니다. JRA 트로피 특별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강민의 관리 마필이 여러 마리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제번 구경주를 승부로 노리는 이유는 놓고 때릴 충마에 대한 확신입니다. 안 빠진다. 여기서는 안 빠지는 대가리가 있어요. 확실하게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는데 가만 편성을 보면 고만고만한 녀석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인기가 집중될 것 같지는 않아요. 혼전입니다. 혼전인데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냐가 관건인데 강민은 확실하게 놓고 때릴 관리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 놓고 때릴 충마 분명히 세워놓고 후차권에서도 좀 어설프게 팔린 인기마 한 2마리 정도는 완전하게 삭제 처리하고 공략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선두권이 빡빡하게 흘러갈 상황에서 전개 상황의 변수를 또 안 따져볼 수가 없잖아요. 10번마 티즈런이라는 마필은요, 이 데뷔 초에 빠른 페이스에서 계속 좀 2착, 3착 그렇게 뭐 착순권에 많이 들어왔던 마필이에요. 근데 최근에 뛰는 내용을 보면 직전에 2000m 레이스에서 마지막 근성이 상당했습니다. 그 대주신과 다이다이를 마지막 2착 싸움에서 좀 이렇게 붙었는데 대주신보다 전개가 더 좋지가 못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근성을 보였고, 이 티즈런이라는 마필은 올해 초에 1월 달에 그때 천재 이루랑 동반 이상했을 때 또 50배짜리를 또 강배팅으로 승부로 때려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닙니까? 근데 이 1800이나 2000m가 이 마필에게 훨씬 유리한 조건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페이스에서 선두권이 좀 뽁짝뽁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0번마 티즈런이 여기서는 전개 상황으로는 충분히 배당을 또 낼 수 있다. 10번 티즈런까지도 관시권으로 갑니다. 강민이 놓고 때릴 대가리에 10번마 티즈런은 주력 막건이에요. 주력 막건은 10번마 티즈런을 노리는데 충마는 아닙니다. 충마는 여기서는 뭐 확실하게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고, 그 외에 지금 뭐 깜빡이로 팔릴 수 있는 마필 한 마리, 2마리 정도는 그냥 접어놓고 공략할 생각입니다. 여기서는 뭐 안 돼요. 안 되는 말인데 등 떠밀려서 팔리는 인기마도 여러 마리가 있고, 별정 경주다 보니까 조건 자체를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번 구경주는 승부 경주입니다. 확실하게 적중하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3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접전 경주 편성입니다. 안쪽 끝에 1번마 문학조이가 최근에 연투를 때리면서 상승세가 좋습니다. 강민이 데뷔전부터 나올 때마다 아주 강하게 추천드렸던 마필이에요. 5월 27일 데뷔전에서 인기 7위였을 때도 실전 맞고 노렸고, 7월 1일날은 대가리 서놓고 6.9배, 직전 승군전에 1400 첫거리 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민이 대가리로 놓고 공략을 했던 마필입니다. 워낙 상대가 강해서 2착에 머물긴 했습니다만 경주도 영적으로 나쁘진 않았어요. 마지막 2착 싸움에서 근성을 보였거든요. 이 문학조이는요, 거리 적성을 넉넉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강민이 직전에도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이게 키틴스 조이의 자마거든요. 그러니까 키틴스 조이의 자마하면 예전에 이 부산 경마장의 19조에서 1군까지 올라갔던 그 메가톤의 형제 마필이잖아요. 메가톤이라는 마필도 거리를 길게 보지는 않는데 1400, 1600에서는 상당히 잘 떴단 말이고, 또 서울경마장에 있었던 그 스페셜 조이라는 마필도 1400에서 미친 듯이 잘 떴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학조이가 앞으로 경주거리가 많이 늘어나면 이거는 조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1400m는 이 정도 편성에서는 다시 한번 인정을 하고 공략을 합니다. 1번 문학조이를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 후착에서 11번마 바다치프, 제가 이거 직전에 인기바라 팔리든지 말든지 완전히 꺾었는데 이 1400, 그러니까 7월 15일날 1400에서 뛰는 내용을 보고 너무나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직전에 1400은 이거는 뭐 안 된다고 그냥 꺾었는데 아주 그냥 개바닥을 쓸었고, 근데 오늘 편성이 이렇다 보니까 또 등 떠밀려서 인기마라 팔려요. 8번마 골든블랙이라는 마필도 최근 뛰는 내용을 보면 참 이 센 말로 인정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근데 오늘은 1400 경주거리 줄고 부담 중 줄고 조건 자체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아마 이 8번마 골든블랙이 깜빡이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좀 노려야 될 마필이 또 있어요. 배당마로서 2번마 골드호라 같은 마필도 이것도 이 단거리 추임마거든요. 그러니까 1400보다는 1200이 더 유리한 마필이긴 한데 최근에는 워낙 앞선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투입이 안 됐습니다만 오늘 이 정도 편성에서 막판 한 칼은 골드호라 같은 마필이 날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호라도 여기서는 배당마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일단 1번마 문학조이를 놓고 1번을 놓고 공략하는데 후차권에서 뭐 8번, 11번 이런 인기마들보다는 좀 배당권에서 좀 관심을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2번마 골드호라는 기본 막건으로 갑니다.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을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합니다. 현장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7마리 단촐한 편성이라서 뭐 크게 먹을 게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11경주는 먹을 거 있습니다. 썰렁하게 저배당으로 끝난 레이스가 아닙니다. 5번마 플라잉 뮤닝이 나머지 마필보다는 그나마 좀 쌩쌩하죠. 그래서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마필이 5번마 플라잉 뮤닝입니다. 5번 플라잉 뮤닝은 강민의 관리 마필이에요. 작년 여름에 작년 7월 30일 1000m 레이스에서 시영철 기수가 기승했을 때 그때 당시 강민이 OP7 48점 마필에 그 OP7을 쌍대가리 놓고 그 플라잉 뮤닝의 122.5배를 강하게 때려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그 OP7 이미 1군에서도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마필이잖아요. 그래서 이 플라잉 뮤닝이 데뷔 초 작년 여름에 보여줬던 그 싹수, 분명히 싹수를 보였던 마필이죠. 그리고 출전 공백이 길어진 이후에 4월 15일 경주에서 배당판 바람을 엄청나게 불고 3착에 머물렀고 직전 경주도 배당판 바람을 엄청나게 불고 3착에 머물렀습니다. 나머지 마필들보다는 그나마 조금 더 나 보여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강민의 5번마 플라잉 뮤닝을 여기서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없어요. 5번 플라잉 뮤닝을 자력으로 이길 수 있는 마필이 한 2~3마리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5번마 플라잉 뮤닝도 물론 배팅권에 가져갑니다. 지금 뭐 단순한 편성에서 이걸 꺾고 갈 수는 없지만 대가리가 아니에요. 5번마 플라잉 뮤닝이 부러지면서 배당이 엮이는 그림도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당일 현장 주로 상황은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현장 주로 컨디션을 반드시 봐야 돼요. 이번 주부터 이제 주간 경마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난주와는 분위기 자체가 주로 상황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현장감을 최대한 살리면서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 먹겠습니다. 이번 11경주 현장 추천 경주로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국선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퇴경마 마지막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얼핏 보면은 인기마 저배당처럼 꼬시는 경주예요. 9번마 백산 매니킹과 10번마 명품축제 이 두 마리가 직전에 선전을 했는데 두 마리 모두 데뷔전부터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9번마 백산 매니킹이 직전 경주 외곽 선입 전개를 풀어가면서 마지막 뚝심이 뭐 상당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모래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6월 22일 경주 보면 주행심사 때도 똑같이 선행마 외곽을 돌면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갔고 직전 데뷔전도 그렇게 뛴 거예요. 근데 오늘은 순군전이고 1300m입니다. 직전보다 페이스는 훨씬 빨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9번마 백산 매니키는 검증은 필요한 마필이에요. 10번마 명품축제도 직전 경주 선전을 했고 직전에 또 강민이 대가리를 놓고 데뷔전부터 대가리 세워놓고 3.4배 그냥 단방으로 받치는 막건 없이 단통으로 적중을 했던 마필입니다. 정말 확신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앞선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뭡니까 그 짧은 말 에브리싱 윈입니까? 에브리싱 윈이라는 마필이 선행을 가는 그림에서는 이게 명품축제가 주행심사 때 뚝심이 정말 좋았잖아요. 그래서 자동방으로 앞선이 무너지면
날라올 마필은 명품 축제밖에 없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냥 단통으로 데뷔전이지만 단통으로 인정을 하고 적중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순군전이고 직전보다 페이스가 빨라요. 직전에는 그 짧은 선행마가 좀 경륜으로 치면 선두 유도원 같은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인정을 했지만 오늘은 편성 자체가 다르죠. 직전하고는 분명 다른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면풍 축제도 연투를 장담할 만한 사이즈가 아닙니다. 근데 이 두 마리가 직전에 잘 됐다고 해서 깜빡이로 팔려요. 9번, 10번이 깜빡이로 팔리는데 강민은 이 9텐 깜빡이를 뭐 도무지 인정이 안 됩니다. 여기서는 9번, 10번 이 깜빡이를 자력으로 이길 수 있는 마필이 지금 여러 마리가 더 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마리를 강민은 대가리로 놓고 때릴 거고요. 최근 경주를 보면 확실하게 좀 살아나는 걸음을 좀 꿈틀꿈틀하다가 살아나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강민의 관리마필 한 마리 확실하게 대가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후차권에서도 좀 배당마가 엮이는 그림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7번마 말라카스는 7월 15일 경주에서 인기마로 팔렸는데 그냥 꺾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 발주 나오면서 뭐 옆에 부딪히면서 막 꾸벅하고 이렇게 좀 낙마가 될 뻔했던 그 복귀 내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기를 보였기 때문에 직전 경주 배당판 바람이 상당했는데 직전 경기는 워낙 좀 앞선이 강했죠. 앞선에서 그냥 따당으로 끝나버렸던 경기였으니까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 정도 편성에서는 7번마 말라카스도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이다. 지금 상대적으로 덜 팔리면 7번 말라카스 같은 경우도 배당마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하지만 충마는 노림수 충마는 따로 있어요. 강민이 확실하게 여기서는 안 빠진다. 9번, 10번을 자력으로 이길 수 있다. 확실한 대가리가 서 있고요. 현재까지 강민이 확인하고 있는 내용도 너무 좋습니다. 승부지 대가리 세워놓고 마지막 승부경주 제대로 조져먹겠습니다. 여기까지 9월 8일 토요일경마 이슈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 말씀드립니다. 강민 잠시 후에 일요금에서 찾아뵙겠습니다.